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8월 2일 기사 두 번째 기사. 내구를 홀적방동에 짓게 하다. 판내시부사 김사행에게 명하여 내구를 홀적방동에 짓게 하였다. 태조 3년 8월 3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지중추원사 평해군 황희석의 졸기. 지중추원사 평해군 황희석이 졸하였다. 희석은 평해 사람이다. 왕이 잠저에 있을 때부터 항상 휘하병을 맡아보아 공로가 있으므로 개국공신에 참여하게 되었다. 병이 들자 왕이 어의를 보내서 약을 쓰게 하고 그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하였으며 사신을 보내서 문병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돌아가자 왕이 대단히 슬퍼하여 조회도 중지하고 의암백 이화를 보내서 관 앞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고 문하시랑 찬성사로 증직하고서 양무에 시호를 내리었다. 그리고 관에서 장사 비용을 대게 하고 부의를 후하게 내리었다. 아들이 있으니 황상이다. 태조 3년 8월 3일 경호 두 번째 기사. 군기감 행랑체에 불이 나다. 군기감 행랑이 화재를 당하였다. 태조 3년 8월 6일 계유 첫 번째 기사. 사관원 장무에게 용관자 등의 명단을 올리게 하다. 사관원의 장무인 고궐 배규를 불러서 분부하였다. 전일 상원에 놀고서 녹을 먹는 자와 한 집에서 여럿이 군역에 나간 자와 아무 공도 없이 징명을 받은 자의 이름을 기록하여 보고하라. 태조 3년 8월 6일 계유 두 번째 기사. 전배경 등이 정사에 부지런할 것을 상소하다. 전배경 등이 상소하였다. 신등은 보잘것없는 자질로 다행히 성대를 만나서 외람되게도 말하는 직책을 맡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므로 어제 좁은 소견으로 천총을 번거롭게 하였더니 다행히 살피시고 신등으로 하여금 다시 자세한 조목을 올리게 하여 시행하려고 하시니 이것은 전하께서 정치를 잘 하려는 마음이 간절하고 간하는 말을 좇는 아름다운 뜻입니다. 신등은 감격을 이기지 못하여 삼가 아는 바를 다음에 기록하여 올리니 전하께서 이를 살피시고 나머지 다른 조목도 곧 시행해 주시면 조선 사직에 복이 될 것입니다. 무릇 순임금은 천하의 큰 성인이요 요의 아들 단주는 천하의 불초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가 순임금에게 경계하여 말하기를 단주처럼 교만하게 굴지 말아야 하니 단주는 방탕하게 노는 것을 좋아했고 오만무도하게 백성을 해치는 짓을 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처럼 명석한 사람이 순임금은 큰 성인이어서 반드시 단주같이 교만한 지경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어찌 몰랐겠습니까? 충성이 워낙 지극한 나머지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생각 하나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혹 잘못이라도 저지르지 않을까 오히려 근심한 까닭에 이처럼 경계한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잠저에 계실 적부터 경사를 두루 섭렵하여 역대 왕조의 흥망성쇠에 대해 깊이 아셨고
서울과 지방을 드나들면서 백성들의 고통에 대해 마음 아파하셨으니 어찌 남이 아뢰는 말을 듣고 나서야 아시겠습니까? 그럼에도 지금 이렇게 진언하는 까닭은 요순 시절에 임금과 신하가 서로 경계했던 뜻을 따르려는 것뿐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잘 살펴주소서 하였다. 태조 3년 8월 7일 갑술 첫 번째 기사. 도승지 한상경에게 대학 연의를 강독하게 하다. 도승지 한상경을 청심정으로 불러서 대학 연의를 강독하게 하였다. 태조 3년 8월 7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섬라곡국에 사신 장사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섬라곡국의 장사도를 예빈시 경에, 진원상을 서운관 부정에 제수하였다. 태조 3년 8월 8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천둥과 벼락이 치고 우박이 쏟아지다. 천둥과 벼락이 치고 우박이 쏟아졌다. 태조 3년 8월 8일 을해 두 번째 기사. 개성윤 이무를 보내어 사행길을 터준 것에 대해 사은하게 하다. 개성윤 이무를 보내어 사행길을 터준 것에 대해 사은하게 하였다. 그 표문에 이르기를 신은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배신 김입견, 윤사덕, 이지, 박영충, 경희, 안종원 등을 보내어 표문이나 전문을 가지고서 경사로 가게 하였으나 요동에 이르러 모두 요동도사에 저지당해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놀랍고 송구스러운 와중에 성상의 자비를 입어 신의 아들 이방원과 배신 남제, 조반, 조림 등이 경사로 갈 수 있었으니 신과 온 나라 백성들은 감격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폐하께서 크나큰 덕으로 오로지 관용을 베풀어 주시니 이 먼 변방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은 모두 사행길을 터주신 것에 대한 기쁨에 뼈에 사무치듯 깊이 감격해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습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신은 외람되이 이 땅을 지키고 있는데 다행히도 태평성대를 만났으니 여러 해가 지나도록 터럭만큼도 보탬이 되지는 못했어도 일편단심의 충정으로 조공바치는 임무만은 차질 없이 해내기를 바랐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시사철 조빙해야 할 적마다 반드시 사신을 보내어 오고 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에 참언으로 인해 마침내 사신이 오는 길이 막힌 듯 하였으나 그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여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못난 자식놈이 폐하의 조정에 입조하고 배신들은 성절을 경하하며 지척에서 폐하를 뵐 수 있게 되었으니 신은 여느 때보다 갑절이나 기쁩니다. 이는 대개 황제 폐하께서 구중궁궐 안에서 정사를 하시면서도 만리 밖까지 밝게 내다보아 신이 억울한데도 하소연할 곳이 없음을 살피시고 신이 진심으로 복종하여 딴 마음을 품지 않은 것을 어여삐 여기시어 이 나라가 다시금 밝은 태양을 우러러볼 수 있게 해주신 덕분입니다. 신은 삼가 마땅히 외번이 되어 더욱 성심껏 제후국의 법도를 실천하겠습니다. 신은 자나깨나 황제 폐하의 만수무강을 기원합니다. 하였다.
그리고 이참에 좋은 말 16필도 바쳤다. 태조 3년 8월 8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안주에 성을 쌓다. 안주에 성을 쌓았다. 태조 3년 8월 8일 을해 네 번째 기사. 주상이 무하게 도읍을 옮길 만한 땅을 살펴보러 가다. 주상이 무하게 도읍을 옮길 만한 땅을 친히 살펴보자 하여 도평 의사사의 관원 및 대성, 형주의 관원 각 1인과 의흥 친군이를 거느리고 갔다. 태조 3년 갑술년 8월 8일 을해 다섯 번째 기사. 서운관에서 달이 심수에 근접했다고 하자 유배 중인 죄인들을 사면하다. 서운관에서 아뢰기를 달이 심수에 근접했습니다 하니 유배 중인 죄인들을 사면하였다. 태조 3년 갑술년 8월 11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주상이 무하게 가서 땅을 살펴보고 도읍으로 삼을 만한지 묻다. 주상이 무하게 가서 도읍으로 정할 땅을 살펴보았다. 판서운관사 윤신달, 서운관, 부정, 유한우 등이 나와 아뢰기를 풍수지리의 법도를 가지고 살펴본다면 이 땅은 도읍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니 주상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무턱대고 옳으니 그르니 하는구나. 이 땅이 가령 도읍으로 불가하다면 풍수지리서의 원문을 가지고 고증한 뒤에 보고하라 하였다. 윤신달 등이 물러나 서로 함께 논의하였다. 주상이 유한우를 불러 묻기를 이 땅은 끝끝내 불가하다는 말이냐 하니 대답하기를 신의 소견으로는 참으로 불가합니다 하였다. 주상이 말하기를 이 땅이 불가하다면 어느 땅이 괜찮겠느냐 하니 유한우가 대답하기를 신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주상이 성을 내며 말하기를 네가 서운관의 관리가 되어서 모른다고 하다니 누굴 속이려 드는 거냐. 송도 땅의 기운이 쇠하다는 둥, 성하다는 둥 하는 이야기를 너는 들어본 적 없느냐 하니 유한우가 대답하기를 그건 도참설에서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은 풍수지리만 배웠을 뿐 도참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주상이 말하기를 옛사람의 도참설도 풍수지리를 근거로 이야기한 것인데 어찌 허무맹랑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했겠느냐. 그럼 일단 네가 속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해보거라 하니 유한우가 대답하기를 고려의 태조가 송악의 명당자리를 살피고서 궁궐을 지었지만 고려 중엽 이후로는 정작 명당자리는 오랫동안 비워두고 임금들이 자주 이궁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명당자리의 지덕이 아직 쇠하지 않는 듯 보이니 궁궐만 다시 짓고서 그대로 송경을 계속 도읍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였다. 주상이 말하기를 나는 앞으로 수도를 옮기리라 이미 마음을 먹었다. 만약 가까운 지역 내에 별다른 길지가 없다면 삼국이 도읍으로 삼은 곳도 길지일 터이다. 응당 서로 합의해서 보고하라 하였다. 그러고는 좌시중 조준, 우시중 김사형에게 말하기를 고려 마렵에는 서운관이 송도의 지덕이 쇠해졌다고 하며 한양으로 천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자주 상서한 바 있고 근래에는 계룡산이 도읍으로 삼을만 하다 하여 많은 인력을 동원해 공사를 벌이는 바람에 백성들을 번거롭고 힘들게 만들었다. 그런데
지금 또 이 땅이 도읍으로 삼을 만하다 하길래 보러 왔더니 유한우 등은 이곳은 불가하다면서 도리어 송도의 명당 자리가 괜찮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서로 논쟁을 벌이며 나라를 기만하고 있으니 예전에는 이런 일로 처벌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리라. 경들은 서운관의 관리들을 독촉해서 각자 도읍으로 삼을 만한 땅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보고하게 하라 하였다. 겸 판서 운관사 최용, 윤신달, 유한우 등이 상서하여 아뢰기를 나라 안에서는 부소의 명당 자리가 가장 좋고 남경이 그 다음입니다 하였다. 이날 저녁에 주상은 무악 아래에서 묵었다. 태조 3년 갑술년 8월 12일 김이호 첫 번째 기사. 주상이 도읍지 문제로 왕사 자초를 맞이하여 공양하다. 주상이 왕사 자초를 장전에서 공양하였다. 애초에 주상이 그가 와서 땅을 살펴봐 주기를 바랐기 때문에 먼저 사람을 보내 그를 맞이한 것이다. 태조 3년 갑술년 8월 12일 김이호 두 번째 기사. 판삼사사 정도전이 도읍을 옮기는 것에 대한 의견을 아뢰다. 주상이 여러 제신에게 명하여 각자 도읍을 옮길 만한 땅에 대한 의견을 상서하게 하였다. 판삼사사 정도전이 아뢰었다. 이 땅은 나라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조운이 통하는 곳입니다. 아쉬운 것은 골짜기 사이에 끼어 있어 안으로는 궁궐, 밖으로는 관청, 저잣거리, 종묘, 사직의 자리를 수용할 만한 공간이 없으니 임금이 거중 억영할 만한 곳이 못 됩니다. 신은 음양술수의 학설을 배우지 못했는데 지금 여러 사람들의 의견은 모두 음양술수의 학설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으니 신은 참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맹자가 이르기를 어려서 배우는 것은 나중에 커서 그것을 써먹기 위함이다라고 하였으니 청컨대 신은 평소 배운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왕이 겹이옥, 즉 관중의 도읍을 정할 적에 점괘에서 800년 동안 30대에 걸쳐 왕위를 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1대 손인 평왕 때, 즉 주나라가 일어난 지 449년이 지나고서 낙양으로 천도하였고 진나라가 서주의 옛 땅에 도읍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나라는 30대 난왕대에 이르러 멸망하였고 진나라가 이를 대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다면 이른바 30대 800년 주나라의 운수는 그 도읍지와 무관합니다. 한고조와 항우가 함께 진나라를 정벌할 적에 한생이 항우에게 관중에 머물러 그곳을 도읍으로 삼으라고 권했지만 항우는 궁궐이 불타버리고 백성들이 죽어나간 것을 보았기에 그 말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술수설을 들어서 항우에게 말하기를 벽 너머에서 방울을 흔들면 그 소리는 듣기 좋아도 그 모습은 보지 못합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곧 조상 대대로 살던 고향의 산천을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이었으니 항우는 그 말만 믿고 동쪽의 팽성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고조는 유경의 말을 받아들여 그날로 서쪽으로 가서 관중에 도읍을 하였으니 항우는 끝내 멸망했고 한나라의 덕은 하늘과 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우문시의 주나라와 양시의 수나라가 잇따라 관중을 도읍으로 하였고 당나라 또한 이를 이어받았는데 당나라의 덕이 한나라에 필적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야기해 본다면 나라의 치라는 사람에 달려있는 것이고
나라의 성쇠는 땅과는 상관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에는 천자들이 많았지만 도읍으로 삼은 땅은 서쪽으로는 관중이니 신이 앞서 말한 대로 동쪽으로는 금릉이니 진, 송, 제, 양, 진이 차례대로 이곳에 도읍하였습니다. 중앙에는 낙양이니 후량, 후담, 후진, 후한, 후주가 잇따라 이 땅에 도읍하였습니다. 송나라 또한 이를 이어받았는데 대송의 덕은 한나라와 당나라 못지 않았습니다. 북쪽으로는 연경이니 대요, 대금, 대원 모두 이곳에 도읍하였습니다. 이처럼 크나큰 천하에도 역대로 도읍한 곳은 4군데 정도에 불과합니다. 한 왕조가 일어날 적에 어찌 술수에 밝은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참으로 제왕이 도읍하는 땅은 저절로 정해진 곳이 있는 것이지 술수로 따져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삼한의 옛 도읍지는 동쪽의 계림, 남쪽의 완산, 북쪽의 평양, 중앙에 송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림, 완산은 한쪽 귀퉁이에 치우쳐 있으니 왕업을 어떻게 이런 치우친 곳에 안주시킬 수 있겠습니까? 평양은 북방과 가까우니 신의 생각으로는 도읍으로 적합하지 않은 곳인 듯합니다. 전하가 처음 즉위하시어 고려의 황폐한 유산을 물려받으셨기에 백성들은 아직 활력이 부족하고 나라의 기반도 견고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마땅히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들을 쉬게 해서 그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위로는 하늘의 운행을 살피고 아래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돌보면서 적합한 도읍지를 살펴두었다가 때를 기다려서 천도한다면 만전을 기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조선의 왕업은 무궁토록 계승되고 신의 자손도 더불어 영원할 것입니다. 지금 땅의 기운이 성하다는 둥, 쇠하다는 둥 논하는 자들은 마음속으로 스스로 깨달은 구석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요, 모두 옛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뿐입니다. 신이 말씀드린 것도 모두 옛사람들이 이미 입증한 이야기인데 어찌 술수쟁이들이 하는 말은 믿었고 유자가 하는 말은 못 믿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이를 유념하고 헤아려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참작해 보소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나서야 복서를 가지고 따져볼 수 있는 법이니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불길하지 않을 것입니다. 태조 3년 갑술년 8월 12일 기묘 세 번째 기사. 문화부 실황찬성사 성성린이 개경을 도읍으로 삼자는 의견을 아뢰다. 문화부 실황찬성사 성성린이 아뢰었다. 이 땅은 산과 강이 모여 있고 조운도 통하는 곳이기에 길지라고 이를만 합니다. 그러나 명당 자리가 비탈지고 좁으며 후산이 낮고 미미해 그 규모가 왕조의 도읍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저 크나큰 천하에도 중국 제왕들이 도읍한 곳은 몇 군데에 불과합니다. 하물며 이 나라 안에서 어찌 그런 곳을 쉽게 여러 군데나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소는 산과 강이 간혹 거스른 곳이 있으므로 선현이 좌소와 우소에 돌아가면서 머물러야 한다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청컨대 그 근처의 땅을 골라서 돌아가며 머물 장소로 삼고 부소의 명당 자리에 본 궁궐을 세운다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 부소가 유독 왕씨들을 위해서만 생겨나서 후대의 임금들이 도읍할 땅이 될 수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또 백성들을 쉬게 하여 그 힘을 길러서 몇 년 더 기다린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태조 3년 갑술년 8월 12일 기묘 네 번째 기사. 정당문학 정총이 개경을 도읍으로 삼자는 의견을 아뢰다. 정당문학 정총이 아뢰었다. 도읍을 어느 곳에 정하느냐는 예로부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또 크나큰 천하에도 도읍지는 관중, 별량, 금릉 등 몇 군데에 불과하니 어찌 조그마한 우리나라 곳곳에 도읍지가 있겠습니까? 주나라는 관중에 도읍하였는데 진나라가 주나라를 대신하고서 그대로 관중에 도읍하였고, 진나라가 망하자 한나라가 진나라를 대신하고서 역시 그 땅에 도읍하였습니다. 별량은 5대가 도읍하였고 금릉은 6조가 도읍한 곳입니다. 도선이 이르기를 만약 부소에 도읍한다면 삼국을 통일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고려의 경우 시조 왕건 이전부터 삼국이 정립하고 있었는데 고려가 삼국을 통일한 뒤에는 개경만 도읍으로 삼았습니다. 왕씨 정권이 500년 만에 끝난 것은 그 운수 때문이지 꼭 지덕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가령 주나라, 진나라, 한나라가 서로 이어서 한 곳에 도읍한 것으로도 본다면 개경에 도읍하더라도 무방할 듯합니다. 만약 개경을 버리고 다른 곳을 찾는다면 다시 널리 찾아보게 해야만 옳습니다. 무학당은 명당 자리가 매우 좁고 주산이 움푹 꺼졌으며 수구에 관쇠가 없습니다. 이곳이 길지라면 옛사람들이 어찌 도읍으로 쓰지 않았겠습니까? 태조 3년 갑술년 8월 12일 기묘 다섯 번째 기사. 첨서중추원사 하륜이 무학을 도읍으로 삼자는 의견을 아뢰다. 첨서중추원사 하륜이 아뢰었다. 우리나라의 옛 도읍지 중에 오래도록 나라를 유지했던 곳은 계림과 평양뿐입니다. 무학은 지형이 비록 협소하지만 계림이나 평양과 비교해보면 그 궁궐터는 실제로 더 넓습니다. 게다가 나라 한가운데 위치하고 조운이 통하는 곳이며 안팎의 산과 강에도 의지할 만한 형세이고 우리나라 선현의 비결에도 많이 부합합니다. 또 중국의 여러 풍수 지리가가 주장하는 산과 강이 모여야 한다는 설에도 모두 근사하게 들어맞으니 그런 까닭에 지난번에 물으셨을 때 자세히 진술한 것입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새 왕조가 일어나는 것은 스스로 천명을 받았기 때문이니 도읍을 정하는 문제는 가볍게 논의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일시적으로 민심에 순응하여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려 하신다면 송도에 안주해야 하고, 만약 선현의 학설을 수용하여 만세토록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자 하신다면 이건 무학보다 나은 데가 없습니다. 태조 3년 갑술년 8월 12일 기묘 여섯 번째 기사. 중추원 학사 이직이 의견을 아뢰고 천도 반대론이 많자 주상이 언짢아 하다. 중추원 학사 이직이 아뢰기를 도읍을 옮겨서 국도를 건설할 만한 땅을 풍수지리서를 통해 고찰해 보면 대체적으로 이르기를 수많은 산과 강이 모두 큰 산과 큰 강이 있는 한 가운데로 모여들면 제왕의 도읍이 될 만한 땅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기맥이 모이고 조운이 통하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또 이르기를 천리의 땅을 다스리는 임금은 사방으로 각각 500리 되는 곳에 도읍하고 백리의 땅을 다스리는 임금은 사방으로 각각 50리 되는 곳에 도읍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사방과의 거리가 고른 곳이라는 말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비결에 삼각산의 남쪽이다라고 하였고, 또 한강에 임해 있다라고 하였으며, 또 무산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 땅이 거론된 것입니다. 대개 땅을 골라 도읍을 옮기는 것은 몹시 중대한 일입니다. 따라서 한두 사람의 의견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반드시 천명과 민심에 순응한 후에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서경에 이르기를 거북점이 따르고 시초점이 따르고 경대부가 따르고 백성이 따른다라고 하였으니 이와 같지 않다면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도읍을 옮기든 옮기지 않든 저절로 시운에 따라 될 것이니 신이 어찌 감히 가볍게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천심의 마음을 두시고 또 인심이 향하는 바를 살피신다면 곧 천명에 순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학은 명당이지만 신 역시 좁다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주상의 제신들이 올린 의견 중에 도읍을 옮기는 것이 옳지 않다는 주장이 많았으므로 언짢은 표정으로 말하기를, 네, 조만간 도성으로 돌아가 소격전에 물어서 이 문제를 결정하겠다. 하였다. 그러고서 그날은 남경에서 묵었다. 태조 3년 갑술년 8월 13일 경진 첫 번째 기사. 논의 끝에 한양을 새 도읍지로 결정하다. 주상이 옛 궁궐터에서 자리를 살피고는 산의 형세를 관망하다가 윤신달 등에게 묻기를, 이 땅은 어떠한가? 하니 대답하기를, 우리나라 안에서 송경이 제일이고 이 땅은 그 다음입니다. 아쉬운 점은 건방이 낮고 하천이 말라붙는다는 것뿐입니다. 하였다. 주상이 기뻐하며 말하기를, 송경에도 어찌 부족한 점이 없겠는가? 지금 이 땅의 형세를 살펴보니 왕도로 삼을만 하구나. 하물며 조운이 통하고 사방과의 거리도 고르니 인사로 따져보아도 편리한 점이 있도다. 하였다. 주상이 왕사 자초에게 묻기를, 이 땅은 어떠하오? 하니 자초가 대답하기를, 이 땅은 사면이 높고 수려하며 가운데 평탄하고 넓으니 성읍으로 삼기 적합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하십시오. 하였다. 주상이 여러 제신에게 상의해 보도록 명했는데 모두 아뢰기를, 꼭 도읍을 옮기고 싶으시면 이곳이 괜찮습니다. 하였다. 그런데 하륜만 홀로 아뢰기를, 산세는 볼만한 듯하나 풍수지리의 이론으로 따져보면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였다. 주상은 여러 사람의 의견에 따라 한양으로 도읍지를 정하였다. 전서 양원식이 나아가 아뢰기를, 신이 가지고 있던 비결은 지난번에 왕명을 받고서 이미 바쳤습니다. 그런데 적성에 광실원 동쪽에 산이 있어 거기 사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이름이 계족산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땅을 살펴보니 비결에서 설명한 것과 서로 비슷한 듯합니다. 하였는데 주상이 말하기를, 조운이 통하지 않는데 어찌 감히 도읍지로 삼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양원식이 대답하기를, 임진에서 장단까지는 물이 깊어서 배가 다닐 수 있습니다. 하였다. 주상이 드디어 어가에 올라 종묘를 지을 땅을 살펴보고는 노원역의 교회에서 묵었다. 태조 3년 갑술년 8월 13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여러 도의 백성들을 징발하여 개경 도성의 성곽산 공사를 마치게 하다. 도평의사사에 명하여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풍해도, 경기 좌도, 경기 우도의 장정들을 징발하여 옛 도성에 성곽 쌓는 공사를 마치게 하였다. 태조 3년 갑술년 8월 15일 이모 첫 번째 기사. 흰 무지개가 나타나다. 흰 무지개가 나타났다. 태조 3년 갑술년 8월 15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주상이 회암사에 거둥하여 승려들을 공양하다. 주상이 회암사에 거둥하여 승려들을 공양하고 풍천의 서쪽에서 묵었다. 좌시중 조준이 병이 드니 주상이 교자를 내려주고는 먼저 도성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였다. 태조 3년 갑술년 8월 15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수군만호 장용검이 안성을 침략한 외선 9척을 포획하다. 왜구가 충청도 안성을 침략하였는데 수군만호 장용검이 외선 9척을 포획하였다. 태조 3년 갑술년 8월 16일 계미 첫 번째 기사. 흰 무지개가 나타나다. 흰 무지개가 나타났다. 태조 3년 갑술년 8월 16일 계미 두 번째 기사. 광실원 동쪽을 살펴본 후 장단 나루터에서 연회를 벌이다. 주상이 광실원 동쪽으로 가서 양원식이 도읍으로 삼을 만하다고 말한 땅을 살펴보았는데 모두 도읍으로 불가하다고 하여 포기하였다. 장단 나루터에 도착하여 누선에 올랐는데 제신과 기로들이 모두 주상의 만수무강을 빌며 술잔을 올렸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검교시 중 나물번이 일어나 춤을 췄는데 주상이 남은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경은 부모가 모두 살아있고 자신은 제신의 지위에 올랐구려. 내 비록 지금 신분이 귀해져 한나라 임금이 되었지만 어찌 경에게 비할 수 있겠소. 하고는 이 때문에 눈물을 줄줄 흘렸다. 강의 흐름을 타고 내려가다가 아래 여울에 가에서 묵었다. 태조 3년 갑술년 8월 17일 갑신 첫 번째 기사. 흰 무지개가 나타나다. 흰 무지개가 나타났다. 태조 3년 갑술년 8월 17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임진현 북쪽에 머물며 고려의 신경 땅을 살펴보다. 임진현 북쪽에 머물며 고려의 신경 땅을 살펴보았다. 태조 3년 갑술년 8월 18일 의류 첫 번째 기사. 주상이 도라산을 살펴본 후 송경으로 돌아오다. 민중리가 이야기한 도라산을 살펴보았는데 주상이 말하기를 이렇게 낮고 습한 땅을 어떻게 도읍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 하였다. 마침내 송경으로 돌아오니 왕세자가 중도에 찾아뵈었고 각사의 관원들은 천수사 앞에서 맞이하였다. 태조 3년 갑술년 8월 21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사수감 감 송희정을 보내어 명나라의 말 1000피를 바치다. 사수감 감 송희정을 보내어 말 1000피를 바치게 하니 요동에 가서 교육하고서 돌아왔다. 태조 3년 갑술년 8월 21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원구에서 하늘에 지내는 제사를 복구하고 원구의 이름을 원단으로 바꾸다. 예조가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이래로 원구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어 풍년과 비를 기원했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해 온 것이니 섣불리 폐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사전에 실어서 예전대로 복구하되 원구라는 이름은 원단으로 바꾸소서 하니 주상이 그대로 따랐다. 태조 3년 갑술년 8월 21일 무자 세 번째 기사. 각 품계의 백관에게 명하여 차등 있게 말을 내게 하다. 각 품계의 백관에게 명하여 차등 있게 말을 내게 하였다. 태조 3년 갑술년 8월 22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연부들이 영광군을 침략한 외선 10여 척을 물리치다. 왜구가 영광군을 침략하였는데 외선이 10여 척이나 되었다. 그런데 연부 30여인이 힘껏 싸워서 왜구의 목 3급을 베니 왜구들이 패하여 달아났다. 태조 3년 갑술년 8월 22일 기축 두 번째 기사. 도량고와 내제석원을 없애고 복흥고를 두다. 도량고와 내제석원을 없애고 복흥고를 두었다. 태조 3년 갑술년 8월 24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주상이 도승지 한상경에게 대학 연의를 강독하라고 명하다. 주상이 청심정에 앉아서 도승지 한상경에게 대학 연의를 강독하라고 명하였다. 태조 3년 갑술년 8월 24일 신묘 두 번째 기사. 도평의사사가 한양을 도읍으로 삼자고 아뢰다. 도평의사사가 아뢰기를 좌시중 조준, 우시중 김사형 등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임금이 1000명을 받아 왕업을 일으킨 뒤에는 모두 도읍을 정하여 그 백성들을 안주시켰습니다. 그런 까닭에 요임금은 평양에, 하나라는 안읍에, 상나라는 박에, 주나라는 풍호에, 한나라는 함양에, 당나라는 장안에 도읍하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처음에 왕업을 일으킨 땅이라는 이유로, 어떤 경우에는 지형이 편리한 곳을 골라서 도읍을 정했는데 이는 모두 근본을 중시하고 사방을 통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단군 이래로 때로는 합쳐지기도 때로는 갈라지기도 하면서 각각 도읍한 곳이 있었습니다. 고려 왕씨가 통일한 뒤로는 송악에 도읍하여 자손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것이 거의 500년이나 되었지만 국운이 끝장나버리자 스스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전하께서는 성대한 덕과 신묘한 무공으로 하늘의 명을 받아 이내 온 나라를 소유하게 되셨습니다. 이미 제도를 고쳐서 만세토록 이어질 기강을 수립했으니 마땅히 도읍을 정하여 만세토록 이어질 터전을 세우셔야 합니다. 삼가 살펴보건대 한양은 안팎으로 산과 강에 둘러싸여서 땅의 형세가 훌륭하다고 예로부터 일컬어져 왔으며 사방과의 거리도 고르고 배와 수레도 통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곳에 도읍을 정하여 후대의 길이 물려주신다면 하늘과 백성의 뜻에 참으로 부합할 것입니다. 하니 왕지를 내려 아뢰는 대로 하게 하였다.
태조 3년 갑술년 9월 1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신도 궁궐 조성 도감을 설치하고 심덕부 등을 판사로 삼다. 신도 궁궐 조성 도감을 설치하고 청성백 심덕부, 좌복야 김주, 전 정당문학 이념, 중추원 학사 이직을 판사로 삼았다. 태조 3년 갑술년 9월 2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얼음이 얼다. 얼음이 얼었다. 태조 3년 갑술년 9월 4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상위 중추원사 정남진을 천추사로 보내다. 상위 중추원사 정남진을 보내어 천추절을 할애하게 하였다. 태조 3년 갑술년 9월 5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전 공조전서 임수를 보내어 명나라에 말 500피를 바치다. 전 공조전서 임수를 보내어 말 500피를 바치게 하니 요동에 가서 교역하고서 돌아왔다. 태조 3년 갑술년 9월 6일 계묘 첫 번째 기사. 창고 전민사를 각도에 나누어 보내다. 창고 전민사를 각도에 나누어 보냈다. 태조 3년 갑술년 9월 8일 을사 첫 번째 기사. 권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권근을 첨서중추원사로, 한리를 예문춘추관 학사로, 이천후, 황성, 강계권을 상위 준추원사로, 이설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삼았다. 황성은 황영기의 부친이니 황영기가 황명을 받들고 고국에 사신으로 왔는데 그나마 공손하고 근엄하여 횡포를 부리는 여타 환관들과 달랐으므로 그 부친에게 벼슬을 내린 것이다. 태조 3년 갑술년 9월 8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천태종의 승려 조구를 국사로 삼다. 천태종의 승려 조구를 국사로 삼았다. 태조 3년 갑술년 9월 9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유구국에서 조공을 바치고 산남 왕의 아들 승찰도의 귀환을 요청하다. 유구국 증산왕 찰도가 사신을 보내어 전문을 올리고 예물을 바쳤으며 포로로 잡혀있던 남녀 12명을 돌려보냈다. 그리고 망명한 산남왕의 아들 승찰도를 돌려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유구국의 세자 무령도 왕세자에게 서신을 올리고 예물을 바쳤다. 태조 3년 갑술년 9월 9일 병호 두 번째 기사. 판문화부사 권중화 등이 한양으로 가서 종묘, 궁궐 등의 터를 잡다. 판문화부사 권중화, 판삼사사 정도전, 청성백 심덕부, 참찬문화부사 김주, 좌복야 남은, 중추원 학사 이직 등을 한양에 보내어 종묘, 사직, 궁궐, 관청, 저잣거리, 도로의 터를 정하게 하였다. 권중화 등은 고려 숙종 때에 지은 궁궐의 옛터가 좁다고 생각하여 다시 그 남쪽을 살펴보고는 해방에 있는 산을 주산으로 삼아서 임방을 등지고 병방을 바라보는 쪽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 땅은 평평하고 넓은 데다가 여러 산이 모여드는 곳이니 지형이 매우 적합하였다. 또 그 동쪽으로 몇 리 떨어진 땅을 살피고는 감방에 있는 산을 주산으로 삼아서 임방을 등지고
병방을 바라보는 쪽으로 종묘를 지을 터를 잡았다. 그리고 이 모든 지형을 그림으로 그려 주상에게 바쳤다. 태조 3년 갑술년 9월 10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전 참찬 문하부사 박위를 서북면 도순문사로 삼다. 전 참찬 문하부사 박위를 서북면 도순문사로 삼았다. 태조 3년 갑술년 9월 11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주상이 주회를 보니 일본과 유구국 사신들이 반열에 따르며 예를 행하다. 주상이 주회를 보니 일본과 유구국의 사신들이 반열에 따르며 예를 행하였다. 태조 3년 갑술년 9월 12일 기유 첫 번째 기사. 화성이 여귀성의 적시에 근접하다. 화성이 여귀성의 적시에 근접하였다. 태조 3년 갑술년 9월 15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주상과 중궁이 법화경 강서를 듣다. 금으로 쓴 법화경을 시좌궁에서 강설하니 주상이 중궁과 함께 강서를 들었다. 태조 3년 갑술년 9월 15일 임자 두 번째 기사. 별의 이상현상으로 인해 죄수들을 사면하고 제신들에게 구원하다. 별의 이상현상으로 인해 참형과 효형 외에 죄수들을 사면하였다. 그러고 나서 제신들에게 각각 현 정치의 옳고 그른 점 및 백성들이 받는 이익이나 피해에 대해 진술하게 하였다. 태조 3년 갑술년 9월 16일 계축 첫 번째 기사. 중군의 둑을 강무당에 옮겨두다. 중군의 둑을 강무당에 옮겨두었는데 군사들이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든 채로 시위하였다. 태조 3년 갑술년 9월 17일 갑인 첫 번째 기사. 과거에 외구 토벌에 공을 세운 고 판개성부사 정지를 정려하다. 전라도 도관찰사 조박이 도평 의사사에 보고하기를 경내에 도착해 부로들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고 판개성부사 정지가 처음으로 전함을 만들어 왜구들을 제압했고 장포와 남원에서 승리를 거두어 그 공적이 당내에 빛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닷가에 사는 백성들이 예전처럼 생업을 되찾았습니다. 청컨대 그를 정려하여 후세 사람들에게 권장하게 하소서 하였다. 이에 도평의사사가 주상에게 전달하여 아뢰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태조 3년 갑술년 9월 18일 을미오 첫 번째 기사. 주상이 백관들을 거느리고 성절을 할애하고 나서 도성의 성곽 공사 현장을 순시하다. 주상이 백관들을 거느리고 성절을 할애하고 나서 도성의 성곽 공사 현장을 순시하였다. 태조 3년 갑술년 9월 19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서북면 도순문사 박위를 파직하다. 서북면 도순문사 박위를 파직하였으니 사헌부에서 박위가 지난번에 김가행, 박중질의 공초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그의 파직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태조 3년 갑술년 9월 19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안경량을 서북면 도순문서로 삼다. 안경량을 서북면 도순문서로 삼았다. 태조 3년 갑술년 9월 19일 병진 세 번째 기사. 동북면에도 서북면의 사례에 의거하여 일경을 기준으로 조세를 거두게 하다. 도평의사사가 아뢰기를 동북면은 예전부터 대호, 중호, 소호로 나누어 조세를 거두고 있습니다. 서북면의 사례에 의거해서 일경을 기준으로 답험하여 조세를 거두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조 3년 갑술년 9월 20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사슴이 숭인문으로 들어오다. 사슴이 숭인문으로 들어왔다. 태조 3년 갑술년 9월 20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주상이 도성에 성곽 쌓는 공사 현장을 순시하다. 주상이 도성에 성곽 쌓는 공사 현장을 순시하였다. 태조 3년 갑술년 9월 21일 무오 첫 번째 기사. 중추원부사 손흥종을 경사로 보내어 종마 50피를 바치게 하다. 중추원부사 손흥종을 경사로 보내어 종마 50피를 바치게 하였다. 태조 3년 갑술년 9월 22일 기미 첫 번째 기사. 각 관사의 관원들이 올해 안에 천도하는 것이 좋다고 하다. 도평의사사에 명하여 각 관사의 관원들을 모아서 천도할 시점을 의논하게 하니 모두 올해 안에 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태조 3년 갑술년 9월 23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청성백 심덕부 등이 한양에 남아 새 도읍의 건설을 관장하다. 판삼사사 정도전 등이 한양에서 돌아왔는데 청성백 심덕부, 참찬문화부사 김주는 남아서 새 도읍의 건설을 관장하였다. 태조 3년 갑술년 9월 25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천구가 땅에 떨어지다. 천구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 소리가 우레와 같았다. 태조 3년 갑술년 9월 27일 갑자 첫 번째 기사. 평주에 눈이 내리다. 평주에 눈이 내렸다. 태조 3년 갑술년 9월 27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수인들의 죄상을 살피게 하다. 수인들의 죄상을 살피게 하였다. 태조 3년 갑술년 9월 28일 을축 첫 번째 기사. 교화 간무와 고봉 간무를 설치하다. 시막현, 교화군, 석천향을 병합하여 교화 간무라 부르고 고봉현, 행주, 황조향을 병합하여 고봉 간무라 불렀다. 태조 3년 갑술년 9월 29일 병인 첫 번째 기사. 도성에 성곽을 쌓던 인부들을 돌려보내다. 도성에 성곽을 쌓던 인부들을 돌려보냈다. 태조 3년 갑술년 10월 3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주상이 아침 일찍 동가하여 서쪽 교외에서 사냥하다.
주상이 아침 일찍 동가하여 서쪽 교회에서 사냥하였다. 태조 3년 갑술년 10월 3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주상이 유사에게 명하여 종묘의 제사를 대신 지내게 하다. 주상이 유사에게 명하여 종묘의 제사를 대신 지내게 하였다.